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도발에 이제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중국은 마치 곧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처럼 시끄러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으로 채워진 우리 기업들의 무거운 수레는 그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술력을 증명받겠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마디 말을 하기보다 직접 증명을 받겠다는 한 수 위에 있는 듯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그 어떤 도발보다 경쟁사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며 한국의 도발을 이어가던 중국 기업이 결국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TCL이 당장 4분기 선보일 예정이었던 폴더블 폰 출시를 포기한 것입니다. TCL은 중국의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로 중국 및 전 세계에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업체이며 최근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팜과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TCL이 코드명 프로젝트 시카고로 명명된 폴더블 폰을 준비했는데 이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와 동일한 클램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굴욕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품 조달 지연과 생산 비용 증가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TCL이 백기를 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도저히 삼성폰처럼 폴더블 폰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고 나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3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도 삼성과의 기술 격차로 허접한 휴대폰을 출시하기는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해줘야겠죠. 결국 가격도 품질도 삼성만 못해서 결국 폴더블 폰 출시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TCL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스테판 스트레인마저도 스마트폰에 $800를 쓸 소비자라면 더 오랫동안 알고 있고 더 신뢰하는 브랜드의 $1000 스마트폰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TCL의 포기 선언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TCL이 엄청난 제품을 내놓을 것처럼 예고를 해왔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를 도발해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나마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지만 폴더블 폰을 저렴하게 출시해서 중저가형 모델로 승산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TCL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 제조사이며 스마트폰 제품으로는 알카텔 등 중저가 브랜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들어온 것과 달리 가격에서도 품질에서도 아무런 승산을 보지 못하겠으니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TCL은 2019년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CES 등 국제 전시회에서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 시제품과 컨셉 영상을 선보이는 등 이연기기 형태 시장 진출을 예고해왔습니다. 이런 허세는 고작 몇 개월 전에도 계속되었죠. TCL은 지난 4월 접이식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말린 화면을 펼치는 롤러블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이색 스마트폰 컨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 IT 전문 매체 9to5 구글에 따르면 TCL이 공개한 TCL 폴드 N 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6.87인치 크기의 전면 디스플레이를 제공했고 이를 폴더블 방식으로 펼치면 8.85인치로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TCL은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한 번 더 당겨 10인치까지 확대하는 개념을 제시해 전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조차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려하면 TCL의 아이디어는 이거 거의 망상에 가깝고 실현도 불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TCL은 계속해서 곧 TCL 폴드 N 롤을 출시해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현실성 없는 의지를 강조해왔는데요. 당장 이번 4분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폴더블 폰 시카고 출시를 포기하며 그들의 도발이 진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시를 앞뒀던 폴더블 폰 시카고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13일 시넷과 더 버지 등 IT 전문 매체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해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제품을 매체에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쏟아진 관심의 크기와 소비자들의 평가는 반비례했습니다. 최근 갤럭시 Z 플립 3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지 한 네티즌은 TCL 폴더블 폰은 좀 더 저렴합니다 라는 사실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글의 각국 네티즌들은 접이식 디스플레이가 있는 TCL은 신뢰할 수 없다. TCL과 삼성의 기술력을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가격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오히려 이 글로 인해 삼성 폴더블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 TCL에 전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다녀 관심을 끌기에는 성공을 했지만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술력을 증명받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태도가 오히려 제품의 매력도를 올려주고 있었죠. 반면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한 해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각국 네티즌들은 Z 폴드 3 카메라는 폴더블 폰 치고는 정말 좋습니다. 다른 플래그십 제품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스마트폰이 나온 것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굉장한 일입니다. 더 많은 제조업체가 혁신을 시작하고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나는 플립 3를 선주문해서 구입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정말 훌륭하고 화면은 기존에 쓰던 아이폰 11 프로보다 눈에 띄게 좋습니다. 선주문한 삼성 폴더블 폰의 수요가 많아 시스템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 아닙니까? 라는 등 제품에 대한 칭찬과 기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결국 출시를 포기한 TCL의 폴더블 폰 출시는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그들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폴드의 제품 완성도와 기술력에서 앞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앞세운 사업 전략으로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있기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1년은 너무도 짧은 기간입니다. 사실 중국이 잘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기술을 훔치는 행위가 생각나는데요. 아마 그동안 기술을 빼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결과로 이번 출시 포기가 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을 훔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당장 이번 폴더블 폰에서도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에 IPX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해 세계 최초로 방수 폴더블 폰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는 디스플레이가 방수 기능을 가질 수 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언팩에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공개하며 폴더블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쏟아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한 흥행 열기로 의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시장에서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삼성전자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에서도 사전 예약 전구매 대기자 100만 명을 돌파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뼈아픈 소식이 되고 있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90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 중 88%의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또 일부 경쟁사가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삼성은 75%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3년까지 폴더블 폰 시장이 지금의 10배가량 성장할 전망인 만큼 삼성의 승부수는 당분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중국의 도발이 무색하게 당분간은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왕자는 한국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